구강암, 입안 상처가 낫지 않으면 의심. 입안의 작은 상처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혀를 깨물어서 생긴 작은 상처, 보통 3에서 4일이면 자연스럽게 낫죠. 그런데 만약 그 상처가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면, 실제로 한 45세 남성은 혀끝에 작은 상처를 금방 나을 거야 라며 방치했다가 3개월 후 병원에서 구강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낫지 않는 상처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강암, 입안의 조용한 암살자를 아시나요? 구강암은 입술, 혀, 잇몸, 입천장, 볼 안쪽 등 입안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이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조용히 침입하는 도둑처럼 말입니다. 한 구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강암은 처음엔 단순한 구내염이나 상처처럼 보입니다. 환자들도 대부분 입병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강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 남성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5년 생존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입안 상처가 낫지 않는 진짜 이유. 정상적인 구강 점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작은 상처는 보통 7에서 10일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죠. 하지만 암세포가 있는 부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여성이 볼 안쪽에 생긴 작은 궤양이 한 달 넘게 낫지 않아 치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의사도 단순한 외상으로 생각했지만 계속 치유되지 않자 조직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편평세포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암세포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만약 금방 나을 거야 라고 계속 미뤘다면 하며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재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파괴해서 상처 부위로 영양분과 치유 인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이죠. 구강암이 잘 생기는 위험지대들. 입안에서도 특히 위험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혀의 옆면과 밑면, 입바닥, 잇몸과 볼이 만나는 부위, 그리고 입술 등이 그곳들입니다. 이 부위들은 음식물이나 치아에 의한 자극을 자주 받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혀 옆면에 생긴 하얀 반점을 발견했는데 처음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이 점점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더니 나중에는 궤양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구강암 초기였고 다행히 조기 치료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혀 옆면은 치아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라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술암의 경우는 더욱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아래 집술에 생긴 작은 딱지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햇볕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기를 6개월간 반복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입술암으로 진단받았고 입술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출혈, 몸이 보내는 절규. 초기 구강암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둔한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한 환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라린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물만 마셔도 아프고 나중에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는 혀 밑면에 발생한 구강암 환자였는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출혈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칫솔질할 때 특정 부위에서만 계속 피가 나거나 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 30대 여성은 양치할 때마다 잇몸 특정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단순한 잇몸병으로 생각했지만 3주 후 그 부위가 궤양으로 변하면서 구강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구취와 삼킴 곤란, 일상을 파괴하는 증상들. 구강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바로 심한 구취입니다.
이는 암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냄새로 일반적인 구취와는 완전히 다른 악취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의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담배 냄새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같은 방에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남성은 혀 뒤쪽에 발생한 구강암 환자였고 암 조직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삼킴 곤란도 심각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지속되거나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한 환자는 밥을 먹다가 자꾸 목에 걸려서 처음엔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목 뒤쪽 구강 부위에 암이 발생해서 삼킴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목의 혹과 림프절 부종, 암의 전파 신호. 구강암이 진행되면 목 부위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옆이나 턱 아래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의사가 들려준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45세 여성이 목 옆에 콩알만한 혹이 만져진다며 내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림프절염으로 생각했지만 2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아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구강 내에 작은 암 병변이 발견되었고 목의 혹은 이미 전이된 림프절이었습니다. 입안의 원발 병변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림프절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다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혹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강암 진단, 정확한 검사 과정. 구강암 진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유관 검사와 촉진 검사를 통해 의심 부위를 확인하고 내시경을 이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한 환자가 겪은 검사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단순히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만 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작은 카메라로 자세히 관찰했고 결국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국소 마취 후 의심 부위의 작은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10에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최근에는 특수한 염색약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을 구별하는 검사법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초기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흡연과 음주, 구강암의 최대적. 구강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5에서 10배 높아지며 술을 마시는 사람은 2에서 3배 높아집니다. 특히 둘 다 하는 사람은 위험도가 30배까지 증가합니다. 실제로 40년간 담배를 피운 6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갑씩 40년을 피웠어요. 술도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고요. 혀에 이상한 반점이 생겨도 담배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은 구강암이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그는 진작 끊었어야 했다며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수십 가지 발암물질이 구강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점막의 보호막을 벗겨내어 발암물질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암 발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치료법과 수술의 현실. 구강암 치료는 주로 수술적 제거가 기본입니다. 초기에 발견된 경우 간단한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 의사가 들려준 치료 사례입니다. 초기 구강암 환자는 레이저를 이용한 간단한 시술로 30분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환자는 혀의 절반을 제거하고 목의 림프절까지 청소하는 대수술이 필요했죠. 수술 후 말하기와 삼키기 기능을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혀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언어 치료를 받아서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기 발견의 기적적인 효과. 구강암은 5년 생존율이 병기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이기는 80%, 하지만 사기로 진행되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5세 여성이 혀 끝에 작은 백반증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아주 초기 단계의 구강암이었고 레이저 치료 한 번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수술 없이 완치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늦게 발견된 경우에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55세 남성이 구강 통증을 6개월간 방치했다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사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광범위한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아야 했고 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강 위생과 예방 생활 습관. 구강암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지 않는 틀니나 날카로운 치아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치과 의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틀니가 맞지 않아서 볼 안쪽에 지속적인 상처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만성적인 자극은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 때문에 구강암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구강암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금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지체 말고 병원으로. 입안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구강외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낫지 않는 상처나 궤양, 지속되는 통증, 설명할 수 없는 출혈, 삼킴 곤란, 목의 혹 등이 그 신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암 생존자의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50세인 이 남성은 3년 전 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강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미소를 짓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입안을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2주 이상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이 곧 완치입니다.